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면 두 번째로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 뭐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아시죠? 미국에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주식까지 주가까지 오르게 되는 큰 유통의 행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 나라에는 타오바오의 1+1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놓치고 갑니다. 이게 뭐냐? 타오바오에서 매년 11월 11일에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추가로 1+1 덤으로 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작년 기준입니다. 정확히 작년 11월 10일에 하루 매출이요 6조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매출입니다. 하루 매출입니다. 절대 이게 뭐 3일 4일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어디서 받았냐? 저희 뭐 인맥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오너 동생분이 지금 중국에 백세 물류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회사가 뭐냐? 타오바오죠.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의 마인 회장이 합작사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택배량이 1일 200만 건 평균적으로 나가고요. 이런 1+1 대회에는 어마어마한 택배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2년에 178조 원에서 2013년에 250조 원의 매출을 타오바오에서 내고 있습니다. 타오바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G마켓 옵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한 뎁스 더 들어갈게요. 단순히 G마켓 옵션이 아니고요. 타오바오에는 G마켓 옵션,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종합몰이 섞여 있는 겁니다. 타오바오에는 T몰이라는 브랜드만이 있고요. 거기는 B2C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C2C로 판매하는 치약산이라는 몰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울렛이라는 땡처리 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영이 되면서 타오바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단순히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 잘 될까봐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중국에 런칭한다. 당연히 타오바오를 선택하시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정해야 될 거는 B2C T몰이 아니라 일단 C2C몰을 먼저 선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이 정말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바로 B2C몰인 T몰을 런칭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이제 또 집중해야 될 게 하나 더 생기죠. 저는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저랑 보는 눈이 좀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는 가장 좋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중국에서도 VIP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대략 중국 인구가 15억이니까 상위 10% 부자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요. 대략 한 1억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일본의 인구보다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VIP인데 신흥 VIP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해의 임대료가요. 불과 5, 6년 전에 비해서 몇 배가 올랐고요. 건물 가격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 부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근데 중국의 서비스는 아직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싼 VIP 여행 상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되게 생뚱맞습니다. 뭐 초호화 여행이 아니라 세계 일주랑 남극 여행입니다. 대략 한 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득 수준에 비해서 서비스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서비스나 문화들은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건 일합니다. 제가 동방항공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요. 동방항공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양해라는 게 운영이 되는데 그 양해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이런 동방항공 같은 것들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항공에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너네 퍼스트 클래스 고객들은 VIP니까 그 명단 우리랑 공유해가지고 코 프로모션을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동방항공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는 VIP가 아닙니다. VIP는 뭐죠?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했죠. 그래서 전 세계 33% 달하는 전용기가 중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VIP를 그럼 뭘 하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1위가 일단 여행입니다. 거의 주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거 여러분들이 오해 하나 없애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무조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갈 바에 뉴욕 가겠다는 VIP도 있고요. VIP 기준으로는요. 제주도 갈 바에 몰디브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한류 콘텐츠의 영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은 드라마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원래 첫 회사가 일본 회사였어요. 그리고 라쿠텐 트래블이랑 같이 일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드라마가 뭐가 인기가 있냐? 의외로 이제 시크릿 가든이 끝나서 아주머니들이 현빈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죠.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불과 한두 시간 뒤면 방영이 됩니다. 어떻게? 불법으로요. 그렇죠? 불법으로 중국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드라마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뭐 별그대, 그렇죠? 저는 그 별그대 드라마가 한국에서 터졌을 때 저는 중국 상해의 홍첸루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치킨을 먹겠다고 줄 서 있는 그 한 5, 600명의 중국인들을.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차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차들을 몰고 있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만큼 중국은 아직 문화 컨텐츠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고든다라고 하면은 이 VIP 시장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 잡으려고요. 제가 대회이긴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 좀 큰 기업들도요. 부산에다가 지금 건축 허가를 이미 냈고요. VIP 단지를요. 그 다음에 해운사에서도 지금 명동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려서 이런 VIP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하루에 쓰는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VIP가 한번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소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쓸 것 같나요? 하루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금액이 14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계 가족끼리 선물을 한다면 시계 10개를 한 번에 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VIP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아무래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에 뭔가 상품을 판매 또는 마케팅 또는 내가 나가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한 가지는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중국 현지에 가서 바로 뭔가 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중국에서 성공하실 때 돈을 가져나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건 회피한 일이지만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4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다 어디에 흩어져 있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뭐 전국, 면세점, 백화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광지들, 부산 관광지에도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죠? 아까 저희 사회자가 말했듯이 이하여대 앞에만 가셔서 이분들한테 테스트 마켓을 실험해 보셔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하여대 한 일주일만 서 계셔 보십시오. 중국어대는 조선족 친구 한 명 같이 있으시면 계속 서베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서베이를 하지 않고 뭐 현지에 가서 뭘 해본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 일단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고 둘째 뭐냐? 소비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해야지 중국 상해, 정주, 광저우, 뭐 본명 다 날아가시는데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 있는 곳에서 테스트 마켓을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모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 마켓을 시도해보면 어떤 게 잘 팔리고 어떤 게 인기인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국내 기업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LG, 뭐 현대 또는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 뭐 라네즈,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고 있죠? 제가 말한 대로 순위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브랜드는 아직 순위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한국 브랜드 뭐가 좋다라는 순위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정을 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티니윈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주얼리? 그쵸, 몇 분 모르시죠? 그쵸? 그런 브랜드는 중국에서 명품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했죠.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들 보더니 이렇게 작은 매장이었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프랑스에 무슨 브랜드가 높은지 몰라요. 명품 제외하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시장 테스트를 하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브랜드를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10위더라도 중국에서 1위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면 저희가 실제로 했던 레퍼런스로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레퍼런스를 각 페이지마다 다 넣어놨는데 보시면 저희가 뭐 VIP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서도 IMC 본부에서 약 연간 120명을 모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관광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 맞춤형 관광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면세점 갔다가요. 그 다음에 뭐 남산타워 갔다가요. 이게 아니고요. VIP 같은 경우는 취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VIP에 맞춤형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혜택을 주죠. 뭐 퍼스널 쇼퍼룸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세 가지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VIP 관광객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뭐냐? 돈을 준다 그게 아니라 각 국가에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쥐어서 보내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이, 너네 포상해줄게 갔다 와. 아니면은 동남아의 막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다 제주고 관광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VIP와 인센티브 관광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T인데, FIT는 뭐냐? 개별 자유여행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의 라쿠테 트래블과 일할 때 한국은 다 가이드 끼고 여행사 끼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비행기표, 그 다음에 내가 묵을 호텔, 심지어 가이드도 없이 그냥 다 나가죠. 이런 개별 자유 여행객 시장이 대략 17만 명 저희도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FIT는 중국은 올해부터 단체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50% 이상이 FIT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잡아야 될 시장은 뭐냐? 쉽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죠. 아직은 몸뚱아리가. 가장 잡기 쉬운 게 이런 FIT 고객입니다. 이 FIT 고객들은 개별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과 뭔가 연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조성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의별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이게 지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갔다는데요. 부산에 제가 아메이를 저희가 4,000명을 이제 모객을 해서 넣었는데, 그쵸? 로고가 좀 티나죠? 이쪽에 넣었습니다. 뭐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넣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펜더타리슨 퍼레이드까지 해가지고 환대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4,000명 관광객을 다 저 백화점에서 쇼핑까지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면세점에서만 1년에 한 주위 1조 정도를 씁니다. 최소.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릴 거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타사 이름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드럭스토어가 중국에 나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9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난 담당자는 철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매장을 내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철수 결정이 났죠.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엄청난 자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브랜딩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상당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벤처나 아니면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정말 대기업, 어떻게 보면은 연간 우리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적자가 나도 돼. 이 정도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온라인부터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일단 허들 자체가 다릅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의 10대 백화점이 굉장히 판매량이 높았어요. 10대 백화점이라고 해서 뭐 신세계도 있었고 뭐 을면도 있었고 은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백화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관 구성할 테니까 제품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시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떻게 되냐? 아까 타오바오 보셨죠? 매출이 정말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채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보 채널 또한 상당히 다양해졌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판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곳에서 판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독특합니다. 전단지 하나를 만들면요, 이렇게 한 분이 오십니다. 이 전단지 우리가 뿌려줄게.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소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뿌려주고 또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인력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웨이보라든가 위챗, 그 다음에 언론보도, 그 다음에 바이두, 뭐 생소하시지만 런런함이나 CCTV 또는 북경TV 같은 TV 채널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온라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물류입니다. 이게 저희 백세물류 데이터 자료인데요. 실제로 보아보시면 당일 발송이 지금 중국에서 다 가능합니다. 즉 내가 오늘 주문을 했으면 일단 오늘 출고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했었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멀리 있으면 제품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차라리 매장 가서 사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웬만한 지역이 거의 3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타오바오 마이 매장이 또 말했죠. 이런 물류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거점들을 더 늘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일 배송으로 바꾸겠다고 중국 전역에 선포를 했었죠. 그만큼 이렇게 온라인 채널의 빠른 확산력. 제가 웨이보 보면서 좀 놀랐던 게, 한국에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잘 아시죠? 저희 뭐 기업 페이스북에 몇 명 모이면 좀 많다고 하죠? 보통 한
5만 명? 10만 명? 또는 정말 많은 삼성 같은 데 한 30만 명? 그렇죠? 제가 웨이보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백화점 웨이보 하나 운영했는데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만에 한 400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횟수가 모이죠. 그 다음에 웨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신은 이제 카카오톡 같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온라인 채널의 파급력이 좀 상당히 커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독특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PC를 조금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바일이 다 보급이 되다 보니까 뭐하러 귀찮게 PC를 해? 위치에서 보고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빠르게 건너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약간 PC 시장 거친 게 아니라 모바일로 거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웹에서 더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웨이신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모객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품 판매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류 이 두 가지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타오바오 같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 가지 좀 약점이 식자재,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건 팁이지만 아마존은 식자재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근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반드시 좀 진출하실 때 오프라인보다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퍼런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보는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운영하니까 400만 명이라는 유저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것도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품을 갖고 왔는데 중국의 언론 보도 기사화 시키고 싶어요.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정말 문의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거 천송이라는 드라마 소스를 썼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뷰티 제품을 어떻게 언론 보도화시켰냐, 천송이의 물감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언론 보도시켰더니 하루에 9억 PV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노출량입니다. 이만큼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러한 채널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데, 그리고 또 뭐냐, 되게 순진합니다. 뭐가 좋다더라, 과거 한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좋다더라, 우르르 가죠. 중국은 지금 그렇습니다. 뭐가 좋다더라,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BBS라는 것도 있는데, BBS는 뭐냐, 약간 품평단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워낙 사기꾼이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직원들도 아이패드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껍데기만 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한국에서 어머님이 반찬을 보냈다는데 반찬이 없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정품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쵸, 그런 것도 있죠. 혹시 아이스크림 중국에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후로 아이스크림은 안 먹는데, 중국은 좀 음식을 좀 못 믿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실수로 저희 직원이 집 텔레비전 위에다 올려놓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주일 뒤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이스크림 다 먹었겠다 해서 아이스크림 집어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대로 있죠. 네, 이게 방부제 처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중국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에 굉장히 좀 불신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음식뿐만은 아니고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화장품 좀 보내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진 찍고요, 매장에 진열된, 그 다음에 영수증, 한국 영수증 확인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인증샷 한 장 사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줘야 구매를 합니다. 그만큼 믿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BBS랑 같은 사이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BBS는 뭐냐면 그 제품 하나를 놓고 써본 고객들, 안 써본 고객들이 전부 다 품평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해봤더니 가짜야,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품평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BBS 채널도 한 26개 이상의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크고 다양하다는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온라인 쪽 레퍼런스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네, 이 두 개 TV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하나는 색이 들어갔고 하나는 없죠. 그리고 하나는 노고 하나는 예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그 CCTV와 국경TV 이런 TV사에다가 저희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또는 한국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방송 편성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CCTV도 만나고 국경TV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탁을 했냐, 우리가 비용도 주고 촬영비도 줄 테니까 니네 방송에다가, CCTV는 중국의 국영방송이고 국경TV도 국영방송입니다. 전체 나가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대답은 쉽습니다. 안 해입니다.
왜 우리가 가서 니네 그걸 찍어야 돼? 싫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아무리 논리를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비용을 얼마 달라고 했냐? 3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게라고 말을 합니다. 방송에 잠깐 틀어줬는데 3억 원, 저희한테 좀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좀 되게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느 한 회사를 만났는데 방송 편성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에 10분의 1 가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연히 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당신이 어떻게 이거를 10분의 1 가격일까? 내가 가서 만났고 누구누구 만났으라고 말을 했는데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말하면 영모라는 회사입니다. 네, 된다라고 해가지고 설마 하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말했습니다. 돈 선금 절대 못 줘. 니네 와서 하고 나서 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실제로 옵니다. 북정TV 본부장이랑 촬영팀에서 총 4명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동 거리랑 그 다음에 유통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실제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도 안 믿었죠? 저렇게 촬영만 액션 취하고 그냥 중국 사람 쓴 다음에 돌아가서 안 틀면 저희는 답이 없죠. 그래가지고 기다려봤더니 실제로 북정TV에 방송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안 나오니까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용을 내고 진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은 확실히 다 아시겠죠? 빤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빤시가 뭐냐? 친구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요. 너랑 나랑은 정말 돈독한 사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백세물류에 계신 저희 권영수 이사님이나 이런 통해서 들어보면 대략 이런 빤시를 맺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5년, 10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법, 도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국의 그 기업은 예전에 중국의 북경TV랑 같이 일을 했던 곳이었고 그때 빤시가 돼서 거맙이라는 걸 주고 그냥 불러온 겁니다.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니네 방송에 아침 방송에 3분을 틀어줘. 그럼 내가 너한테 비행기표랑 뭐 주고 일정 금액 줄게 라고 했더니 바로 일주일 뒤에 날아와서 촬영을 하고 간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이게 특이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대다수 이렇습니다. 좀 많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웨이보를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느 특정한 회사를 통해서만 개설이 됩니다. 알고 보면 거기 사장님이 중국에 있는 신화 웨이보 출신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는 얘만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보세국제죠. 보세국제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으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정품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너무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정품으로 좀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에 면세 특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상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래서 각자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중에 하나가 보세국제인데 얘네가 뭐냐?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무관세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관세로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국 기업한테 엄청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관세가 얼마죠? 50%입니다.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증치세. 그렇죠? 17%가 맞죠?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품 중국에 가면 거의 2배 이상, 3배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정품이라는 전제 하에는 이러한 면세 특구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면세 특구를 하는데 이것도 한국의 한 기업한테만 줬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정주의 성과 또 관계가 있어서 하나만 주게 됩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진출하실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관광객 시장을 통한 테스트 마켓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진입이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의 이러한 인맥 인프라가 분명히 구축이 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후회하고 돌아가신 경우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재 가면은 막상 부딪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이 안 되죠. 제가 중국에 이제 한진해운도 워낙 친하다 보니까 놀러 갔는데 중국 여직원이 정확히 6시 퇴근 시간이었는데 한 5시 40분이었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화를 내고 끊으십니다. 상대방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이 니네가 보낸 문장이 아직 안 왔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중국분이 야 지금 시간이 5시 40분 나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하냐 나중에 전화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인드가 아예 다르십니다. 그리고 중국분들 대다수가 그런 약간 뭐랄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 잡아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중국은 되게 쉬워요. 저도 최근에 갔다 온 게 바로 지난달이죠. 네. 컵 던지십니다, 그냥. CEO들은. 한국 과거 정말 있었던 일인데, 상해예요. 제가 간 곳이 절대 뭐 저렇게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상해에 있는 멀쩡한 큰 회사입니다. 근데 보고가 잘못됐다고 컵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일주일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깨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인드가 상당히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출하실 때 이러한 조력자는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력자는 조선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랑 관계를 맺어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하고 나갔을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는, 될 것도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안 오던 이 분들이 10분의 1 비용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에 안 믿었어요. 이게 너무 좀 보시기도 허접하시죠. 카메라도 있기는 한데 뭔가 좀 부족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경 TV에 저희가 3분에서 5분 정도 3분 30초가 방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는 FIT 관광객의 60%를 갖고 있는 큰 회사예요. 동방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직원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랑은 저희가 또 관시가 좀 됐습니다. 이쪽에 부장님 두 분이랑 친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DM을 보내고 싶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뿌려주시나요? 뭐 혹시 비용이 드나요? 했더니 그냥 주세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DM도 무료로 보내서 지금 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상당히 큰 혜택이죠. 자기 항공사 고객들, 한국에 온 관광객들한테 이런 DM을 뿌려주는데 저희는 비용이 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동안 중국 마케팅 하면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나 되는 이런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파워블로거죠. 중국에서는 홍인이라고 하는데 웨이보나 이런 데 보면 팬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랑도 저희가 한국에 초청하는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가는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그냥 글을 써줍니다. 예. 니네 너무 좋아. 우리가 글 써줄게. 대신에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 한국에 요즘 뭐가 맛있어? 한국의 드라마 뭐가 좋아?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마케팅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용하시기 좋은 채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관시 채널을 통해서 쉽게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확산 속도가 좀 상당히 빠릅니다. 웨이브나 웨이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소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좀 다양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요. 지금도 뭐 상당히 중국 쪽으로 저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확실히 얻은 교훈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일도 많이 있죠. 정말 저희도 해보는 적도 워낙 많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이라는 시장을 반드시 테스트 마켓으로 쓰시고 물론 잡으실 수까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는 되게 깨제제하고 다니고 하시지만 실제로 좀 상당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가 근 100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 100돈이면 1,700만 원인데 당첨자가 나왔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 요닝성에서 당첨자가 2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오셨는데 커플이셨어요. 23살? 예, 그래서 저희가 1,7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되게 혹시 뭐 어떻게 할까? 사회자님 혹시 1,700만 원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고맙다고 하고 뭔가 사겠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1층 그 명품관 매장에 내려가서요. 시계를 살 테니까 할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800만 원짜리 시계를 결제하면서 1,700만 원 할인받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고급 수입차를 왼쪽 팔에 차고 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국이 약간 좀 뭐랄까 신흥부자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에 대해서 약간 좀 뭐 한국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도 예전에 좀 그랬죠. 외국 나가면 정말 그냥 말도 안 되게 사가지고 오고 했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 중국 두 분이 왔다 갈 때 저희 직원이 응대를 굉장히 잘했어요. 뭐 필요한 건 없냐, 뭐 없냐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네 약혼식 할 때 비행기표 보낼 때니까 중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연락해서 비행기표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마지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이나우난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차이나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심이란 초자라는 뜻인데요.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만큼 초자지만 이제 초심 갖고 하신다고 하면은 중국 진출 훨씬 더 나아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 옆에는 항상 이렇게 신호들이 항상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창업을 아까 말씀드렸죠. 3차례 정도 했고 지금 하나는 정말 큰 액수와 함께 사라졌지만 지금 2가지 정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에도 그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에는 확실히 저한테도 든든한 조력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진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해외로 진출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관광 시장을 잡고 그 다음에 중국 진출을 하되 온라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이러한 관시들을 잘 만들어 나가서 나가셨을 때 오히려 도움받고 더 편리하게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동영상이 났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동영상이 안 나와?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예비 창업자 고재현입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중국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관시라는 게 네. 정확히 떠오르질 않아서 그러는데 그게 부패버립니까? 아니면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입니까? 조금은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대할 때 그냥 하오하오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빤시라는 건 뭐냐면 너랑 나랑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중국 가끔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누가 한 명이 뭐 맞거나 갑자기 우르 날려 나오죠. 이런 것들 문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친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옆에 사람이 정말 어려 보인다고 했을 때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줄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죠. 근데 중국 한 사람들의 월급이 보통 대학교 졸업해봐야 5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더 벌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직원이 이 한국 직원이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 월급을 그냥 다 포기하고 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관계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한국이랑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빤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것들도 되고 될 것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시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냥 그 부모님의 사랑처럼 일방적으로 네. 주고 싶은 쪽에서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떠한 그 관시에 기반해서 어떤 서비스나 혜택을 줬을 때 그에 상응해서 이쪽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면 이제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요. 중국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부유층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뭐 가난하면 더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중국 진출해서 지금 그 백세물류 같은 경우 한 12년 정도가 됐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자전거 택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중국 5대 물류 회사로 뜰 수 있었던 건 마이네장이라는 빤시 부분이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타오바오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8명이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2억 달러, 2천억을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5대 회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니라 그냥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네. 결국은 새로이 관시를 축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년, 10년 정도. 네. 그러면 기존의 관시를 유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쪽을 이용을 해서 제휴하는 방식이 신속하게 결과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관시가 이루어진 곳들이랑 같이 코워킹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이 나오나? 네. 일단 좀 치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중국 가서 처음 키운 강아지예요. 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가뜩이나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적응도 안 되는데 강아지가 서서 걷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 강아지가 이제 잠깐 나왔는데 계속 저렇게 걸어갑니다. 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예, 직립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가시면 근데 직접 가서 보시는 게 확실히 맞으세요. 택시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요. 택시가 자꾸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해서 조금 힘들고요. 네, 그리고 조심할 거는 뭐 횡단보도에서 절대 파란불 보고 건너시지 마시고요. 네, 차에 치이십니다. 차가 안 지나갈 때 건너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아직도 중국은 조금 상해임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가셔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해 가시면은 한 가지 팁이 어디냐면 홍첸루를 꼭 가보세요. 홍첸루가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좀 많이 부상했거든요. 왜냐면 그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홍첸루 거리가 거의 다 저희 한국 음식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 갔을 때 가게 오픈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임대료가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 중국에서 하고 싶다 하시지 말고요.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은 라이센스 파신 분이세요. 네, 뭐냐면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사서요, 중국에 간 다음에 모집을 합니다. 이분이 신기하게 차리는 게 아니라, 나 한국에서 이 라이센스 갖고 왔는데 아빠 어디가에 나왔던 그거야. 그랬더니 2주 만에 70개 점포 라이센스를 받아가셨습니다. 가맹비 받죠.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한국 오셨어요. 그게 더 현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 물론 뭐 중국에서 망가지겠지만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 브랜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오히려 더 확실히 빠릅니다. 예. 그리고 짝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류 소스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예.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